여러분, 요새 마트 가면 바뀐 게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? 재포장 금지 제도라는 게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공장에서 이미 한번 생산돼서 포장이 돼서 그 낱개로도 이미 팔리고 있는 제품을 한 번 더 포장해서 파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예요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혹시 이런 제도 시행 중인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?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사실 이게 환경부가 3년 동안 투자한 의미 있는 제도인데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거든요. 원래는 이 법이 재포장하는 것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던 게 재포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. 이 변화 자체는 되게 시원시원한데 문제는 여기에 제한 조건들이 달립니다.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둘러쌀 때 그 둘러싼 재포장의 소재가 플라스틱이어야 된다. 육면을 전부 덮어야 된다. 이런 내용인데요. 종이박스나 아니면 종이박스로 둘러놓고 앞면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놓은 이런 경우는 이제 재포장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. 두 번째는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마트에서 먹는 경우는 무조건 금지하겠다로 볼 수 있는데요. 우유 같은 거를 1+1 이제 행사 같은 걸 할 때 비닐백으로 이렇게 감싸는 형태의 제품들이 기억나실 거예요. 마트에서 이 제조사에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을 받았을 때에만 제조업자가 그거를 이렇게 감싸서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. 또는 기획성으로 판촉 행사를 위해서 비닐 포장을 두르는 걸 이제 하지 말자 이런 취지인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개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묶지 말라는 건데요. 이 묶는 재질은 플라스틱인 경우에만 한정이죠. 말로만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? 그래서 직접 마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우유 같은 게 예전에는 비닐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던데 지금은 이런 띠지로 바뀐 거거든요. 그래서 확실히 잘 되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고, 이거는 종이로 만들었네요. 코팅 종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에 비해서 재활용이 완벽하게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플라스틱 비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낫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전에 이렇게 헤더백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막 덕지덕지 하는 것보다는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근데 이런 이 밴드도 굳이 필요할까 싶은 게 2개 가져가서 담으면 되는 건데 필요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.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. 비닐로 사방이 막혀 있는 게 메인이니까. 사실 이런 게 이제 대안으로 나온, 여기도 이제 띠지로 이렇게,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네요. 사실 그냥 1+1이라는 이 표시를 좀 크게 해놓던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, 두부 두모가 이렇게 비닐 패키지 하나에 이렇게 들어있는 구성인데요. 이거는 법 위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3개 이하 제품을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. 사은 행사를 하는데 그거를 굳이 그냥 띠지나 조그마한 걸로 엮어도 될 거를 이렇게 헤더백 형식으로 넣는 거거든요. 아직 계도 기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에 아닐까 싶습니다. 농수산물은 전부 규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. 이 멜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씩 이미 스티로폼까지 둘러가면서 파는 제품인데도 이렇게 2개의 포장을 하고 별도의 이런 묵직한 헤드백을 갖다 놨어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제품이 된 거죠. 요거는 우리나라 재포장법상 재포장이 아니다. 이거는 정상 포장이다.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. 이런 거는 이제 다 빠지는 거죠. 이런 세트들. 왜냐면은 3개 이상이니까. 얘 같은 경우도 빠지게 되는데 얘는 박스니까, 종이 포장이니까 재포장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얘 같은 경우는 하나를 이렇게 감싸놨단 말이에요. 하나만 담겨있는 제품 같은 경우도 재밌는 포인트인데요. 법 제도 적용을 안 받습니다. 법을 자세히 보시면은 3개 이하가 함께 포장되어 있는 경우라고 적혀 있대요. 1개는 함께가 아니라는 거죠. 이거는 재포장이 아니라 2차 포장이다. 라면 코너로 왔습니다. 마트에서 재포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저는 라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편의점에서 다 낱개로 파는 것들인데 대형마트에 오면은 이렇게 다 묶음 포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, 대형마트에서 라면을 여러 개 사고 싶으면은 여러 브랜드의 여러 라면을 사지 말고 신라면이면은 신라면만 5개 사가라, 요런 맥락이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판촉적인 의미가 강하고, 단일 제품으로 팔리는 제품들을 재포장한 것도 맞아서 이 라면이야말로 그 규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, 사실 공교롭게도 최소 포장이 다 4개 아니면 5개
이런 식이어서 여기 있는 이 코너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요 라면만큼은 이 단 하나의 제품도 요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무지막지하게 사실 공간도 이만큼이나 남게 포장이 되어 있는 애인데 얘는 이게 4개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.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3개라는 선을 그어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재포장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레 그러면은 3개 말고 4개로 포장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악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. 저희가 이렇게 마트를 돌아보고 왔는데요. 재포장 금지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아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제도를 보면서 제일 처음에 드는 그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데요. 왜 굳이 3개일까요? 마트를 돌아보면 4개인 제품도 많고 5개인 제품도 많고 환경부에 저희가 물어봤을 때 각각 개수에 대한 어떤 통계라던가 그런 거를 면밀히 정하지는 않았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을 마련하던 당시 과정을 좀 면밀히 지켜봤던 전문가들을 취재를 해본 결과 당시에 라면 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. 재포장 금지에 대해서 식품업계, 특히 라면 업계가 굉장히 제일 반발했다. 요거는 제 팩트예요. 사실은 묶음 포장 관련해서 아무레라든지 P&G라든지요 이런 쪽도 크게 규제 대상인데 이쪽은 다 수용했어요. 유통업체들이 묶음 포장을 요구해서 샴푸나 세제 같은 쪽은 오히려 생산자들의 제조 원가가 올라갔다. 이렇게 보니까 묶음 포장을 규제해 주는 게 차라리 좋은 거죠. 그런데 라면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체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생산자 스스로가 자기들 마케팅 차원에서 간 거기 때문에 생산자 단위에서 반발이 일어난 거고요. 제품의 종류별로 생산자들이 이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. 이렇게 4개 이상은 전부 예외가 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법 적용은 안 받더라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. 대안은 없는 걸까요? 주스 같은 거 예전에는 비닐 패키지 안에 담아갖고 했는데 요즘엔 보면은 묶어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그렇게 가져가라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좀 다양한 형태의 개선 방법들이 이제 도출돼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만약에 띠지로 바꾼다면 5분의 1 수준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. 이런 제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불필요하게 비닐봉투 안에 다시 재포장할 필요가 있느냐, 이중 포장인 거죠. 이런 것도 불필요하지 않느냐, 이것도 재포장이지 않느냐. 띠지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은 같이 해가면서 이 제도가 어떻게 가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. 포장이나 이런 방법에 있어도 다양한 의견들이나 노력들, 연구들이 나와줘야지 된다고 보여집니다. 어떻게 하면은 불필요한 부분을 없앨까, 혹은 이게 어떻게 하면은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, 이런 측면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들이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나 과대 포장, 잘 보이는 거, 이런 화려한 거, 이런 거에만 조금 신경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기업들이 빨리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라라는 의미인 거고,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.